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발동됐지만 어떤 국민과 또 우리 보좌진들, 우리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계엄을 해지하고는 막아는 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행범인, 내란의 현행범인 윤석열이가 대통령으로 있기 때문에 내란은 지속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2차 계엄 준비를 윤석열 성격과 스타일상 할 거라고 봅니다. 포기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 양반은. 정상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번 내란은 작년부터 준비해왔다는 게 지금 속속들이 정보가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치밀하게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정보사, 경찰 쪽 등 치밀하게 준비되어 왔다는 게 족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내란이 1차로 끝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2차 계엄을 무력화시키는 것, 경계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에 상당히 주목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기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막아내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내란에 가담한 윤석열을 비롯한 핵심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체포와 구속을 통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법적 책임은 수사와 체포와 재판을 통해서 묻겠지만 탄핵이라고 하는 건 행정적 처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현재의 권한을 직무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탄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은 1차 시도가 실패했지만 2차 시도를 저희들이 화요일 날 또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보고를 하고 토요일 날 또 투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상민 탄핵안을 냈고 법무부 장관하고 경찰청장도 저희들은 가담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탄핵안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추가로 사실 탄핵의 가담 정도가 위중한 사람들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검토해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그 탄핵의 동조자들, 공동정범들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막아야겠다. 직무 정지를 시켜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엄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냈지만 2차 계엄을 압력하고 있을 윤석열의 어떤 핏줄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도 탄핵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국정원 조태열은 몰랐다고 그러는데 저희 추론컨대 모르지 않았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1차장을 동원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국정원장을 동원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직 그런 내부 상황이 좀 더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적 징계인 탄핵을 통해서 그들을 직무를 정지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 보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네 번째로는 탄핵을 가결하려면 사실 국민의힘의 어떻든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8명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범야권 192표의 한계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표를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압박도 하지만 또 설득도 해가야 되고 지도부 차원의 교섭도 필요한데 현재는 한 체제로 한동훈, 한덕수 체제로 가고 있어서 저쪽이 좀 공고해 이탈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희들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거나 탄핵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도하거나 이양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리시에는 이제 거리나 유고가 있을 때 국무총리가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유고가 있을 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을 하거나 하야를 하게 될 경우는 바로 6개월 이내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이게 헌법에 나와 있는 질서입니다. 체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동훈과 한덕수가 권한을 대통령은 그대로 있으면서 직을 유지하면서 한덕수와 한동훈이 그 권한을 유지하고 활용하겠다. 이것은 유연적 발상입니다. 법률 위반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통령을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 하야하거나 아니면 탄핵되거나 둘 중에 하나뿐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게 헌법이 부여한 질서고 체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탄핵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당연히 국민들이 헌법을 제정했을 때 내란을 포함한 어떤 위법한 불법적 행동을 했을 때 당연히 탄핵적 절차를 통해서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게 헌법과 우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직무정지를 대통령을 구속시켜서 직무정지를 시키겠다 이런 건데 대통령이 구속돼 있고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구속돼 있지만 국회의원직을 유지하잖아요. 그렇듯이 대통령이 구속돼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상태에서 그게 직무정지가 된 걸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한동훈은. 그래서 대통령을 구속까지 끌고 가려고 뭐 저희는 당연히 구속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직무정지를 시키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실제 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구속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권한은 유지되는 겁니다. 적어도 1심 재판을 통해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한덕수가 질서 있는 뭐를 하면서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유언적 발상이다. 그 사이에 지금 인사권이 행사되고 있잖아요. 그건 한동훈이 사인할 수 없고 한덕수가 사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결국 만약에 대통령이 구속되면 감옥 가서 다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국무회의에 법적 조치할 것들 다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어떤 퇴진은 결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야하거나 탄핵하는 것만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저희 전라북도 국회의원들 계엄령이 떨어진 당일날 뭐 한 명도 빠짐없이 국회로 모였습니다. 저도 그날 당일날 이제 오피스텔에 가서 뭐 이제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어떤 취재자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계엄령 떨어졌다고. 그래서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평상시 이게 가짜 뉴스다 생각하고 바로 잤을 텐데 피곤해가지고 잤을 텐데 혹시 몰라서 윤석열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계엄령이 떨어졌더라고요. 저는 바로 계엄령이 떨어진다는 건 계엄군이 온다는 거거든요. 계엄군이 오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끌어낼 거라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비상이다 생각해서 바로 옷 갈아입고 국회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가 걸어 들어가자마자 들어가는데 경찰 병력이 쭉 깔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로 들어가서 우리 농해수위 의원님들 빨리 국회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와라. 그리고 개구멍이든 담장을 월담을 하든 다 들어와라. 이렇게 일일이 다 전화를 하고 우리가 상임위 차원에서 인원 점검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제 원내 수석의 주의 통제에 따라서 이제 같이 이제 활동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이제 계엄군이 도착하고 헬기를 통해서 도착하고 체포조가 깔려 있었다는 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런 사람들이 체포조였을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상시 보지 못한 인원들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국회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국회직 직원은 알으니까 저런 사람들이 체포조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저희들이 이제 그 국회에서 150명이 차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실시간 어디를 맡고 있으니 어디로 와라, 또 어디로 월담해라, 어디로 두라라 이런 걸 실시간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19명까지 해서 18명인가요? 19명까지 해서 190명으로 했는데 190명 계엄 해지 직전까지 본회의 앞까지 들어왔습니다. 본회의장 앞까지 들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나 그 직전에 이제 계엄 해지 결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아무튼 우리나라 군인들과 군인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군인들의 민주의식이 우리 하위직이죠. 고위직이 아닌 우리 군인들께서 소극적인 뭐 이렇게 대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87전 이후에 민주의식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래도 정착해 돼 있구나. 과거 같지 않구나. 저는 그 안에 있으면서 잡혀가겠구나. 문 열리면 스크럼 짜고 대응을 하다가 결국 한 명씩 뜯겨가겠구나. 그리고 어딘가로 구속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엄 해지 결의안을 통과시켜도 저는 계엄군이 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계엄군은 다 그랬거든요. 그 법률 다 무시하고 했잖아요. 과거의 계엄군은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선에서 멈춰줘서 우리 군에 계신 분들, 특전사, 또 수방사, 또 특임대 등 민주적 의식을 가져주신 군인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또 우리 경찰분들 중에도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께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고 질문 받겠습니다. 정황 몇 개만 좀. 예? 소극적인 정황, 들 안 뜯어내고 이러는 부분들 좀 들어. 일단은 첫 번째는 계엄군이 들어와서 내리자마자 기관총을 허공에 난사하고 그러면 다 쫄게 돼 있습니다. 일단 총을 안 차고 실탄을 이렇게 갖고 왔지 총을 배치는 안 했잖아요. 국회를 사수하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무서워서. 사수하게 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허공에다가 몇 방 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위축되잖아요.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도 위축되는데 일단은 그런 거 하고, 두 번째 시위대의 제지에 대해서 무력 제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위대들이 우리 지금 보좌진들 시민들이 와서 막 막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무력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충분히 무력 제지, 특전사인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고의 무력을 갖고 있는데, 아니 특전사, 수방사, 특임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무력 제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거.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또 모든 군이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는 유리창 깨고 들어와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은 본청 앞에서 우리 보좌진들과 대치했을 때 그렇게 크게 무력 제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총을 활용하거나 공포탄을 활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 국회 시스템이 전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의결하는 게. 이걸 저희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기를 끊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체포를 못하면 전기라도 끊어라, 이 말은 의결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산으로 의결하게 되게.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놈들이. 예? 김용현이나 윤석열이 잘하는 전기라도 끊어라. 그 전기라도 끊어라는 건 결의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도 예를 든다면 적극
예를 든다면 사람은 해야 하지는 않지만 가서 전기 끊어봐요. 그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국회 내부에서 왜 수기로 하자 찬성하십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국회법에. 그래서 그 국회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비상 상황에서는 그냥 우리 수기 투표하면 되잖아요. 일어납시다. 상임위에서는 하거든요. 손 들어주세요. 근데 본회의는 그게 없더라고요. 가지고 그런 거다라는 말씀드리겠고. 네, 그 방금 일단 지금 한한 체제가 위헌 위법적인 체제라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국민들뿐만 아니라 지자체들 광역이라든지 시도지자체들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누구 말을 따라야 되는지 지금 상황이 더 그럴 것 같아요. 저번에 계엄령 발표됐을 때도 위헌 위법적인 조치에도 그걸 따른 지자체가 많이 있었고 공세하거나 뭐 지금 뭐 딱히 도당위원장으로서 좀 그런 지자체들한테 좀 당부 말씀 있으시면 좀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은 비상시기입니다.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광역 시도나 지자체에서는 비상한 자세로 뭐 이렇게 도정과 시정 분정에 임해야 된다는 것은 뭐 분명할 것 같고요. 다만 정부의 유법적이고 유헌적이고 유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항을 할 권리가 있고 저항은 하지 않더라도 수용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뭐 저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유한 유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수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건 공무원들의 권한입니다. 상사가 부당한 유법적이고 유헌적인 걸 요청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 도민들의 생활과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주실 때 비상하게 또 우리 전라북도 곳곳에 또는 14개 시군의 곳곳에 어떤 위험이나 안전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서 또 정부로부터 위법하고 위헌적인 요청이 온다면 그것은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런 것이 요청이 온다면 저희 민주당에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뭐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날 이렇게 거기도 아까 말씀하시기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 이후에 어떤 대응 방안 같은 건 찾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들은 뭐 이제 저희들이 좀 앞으로 이제 탄핵을 또 2차 탄핵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3차 탄핵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을 만나고 와서 또 자기까지 체포를 하려고 했던 것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거를 듣고 윤석열의 성격, 스타일을 위험하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1차적인 목표는 제2차 계엄 시도를 무력화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그걸 무력화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두 사람들이 양심선언을 했지만 직위를 해제하도록 요청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국방차관한테. 국방차관이 직위를 해제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전군에 예를 든다면 그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따르지 않도록 지시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을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찰도 무력화시켜야 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청장 이런 사람들이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막은 거 아닙니까? 못 들어가게. 특히 국회 경비대장은 국회법에 의장의 지휘를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국회 예산으로 직접 경비대, 직설 경비대가 아니에요. 서울경찰체 소속 국회 경비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현태 경비대장이 국회의장에게 계엄이 발생했고 어떻게 할까요? 국회를 어떻게 사수할까요? 이게 아니라 서울청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한 겁니까? 이번 경찰에 대단히 제가 실망한 겁니다. 군에 제가 아까 각별하게 민주적 의식을 갖고 있는
군인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찰은 그 대목은 정말 우리가 지금 그러고 나서도 그 경찰 병력이 우리 또 국회를 통제하고 있어요. 네? 네, 통제하고 있어요. 저희 보면서 화가 납니다. 지나가면서 화가 나고 약도 오르고 쟤네들이 언제 또 돌변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국회 산하에 직설 경비부대를 둬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무력화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탄핵 수사와 체포와 수사를 강화하도록 우리 뭐 그러잖아요. 호수 안에 메기 한 마리 있으면 다 바빠진다고 그랬듯이 수사와 체포와 압수수색과 구속을 하도록 우리가 민주당이 그 메기 역할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별로 계속 대응해서 수사하고 체포하고 구금하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탄핵 절차들 말씀드렸습니다. 탄핵 절차들 말씀드렸고요. 한동훈 대표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는 한동훈 한독수 체제로 뭔가가 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위를 갖고 있는 한 그건 위헌이고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겠어요? 당정협의라고 하는 체계를 포장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심하는 건 저렇게 한한 체계로 해서 예를 든다면 이재명 대표는 아삭 지청까지 검찰을 동원해서 죽여버리고 예? 한한 체계를 통해서 한두군은 띄우고 뭐 이 작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근데 이 작전을 뭐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도 좋은데 문제는 윤석열을 직무 정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성격의 포악성, 악랄함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걸 잘 못 느끼실 거예요. 저희들은 그 본회의장에서 계엄군이 코앞에 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못 보잖아요. 우리 다 잡혀가는구나. 구속되는구나.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 생각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저희들은. 네, 뭐 그렇게. 그 지금 시국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조금 범위를 좁혀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요. 그 지금 도정이나 또 시정, 군정에서는 가장 좀 우려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지금 예산 문제, 각종 현안 사업들에 대한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또 작년 정부 예산이 677조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4.1조를 삭감했습니다. 사실 4.1조를 삭감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지금 애결위에서 통과시킨 그 감액안 대로 통과시킨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정부나 광역시도나 지자체를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없다. 특활비라든가 뭐 검찰이라든가 경찰, 대통령실의 특활비 정도가 문제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정상 운영이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은 조기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일 날 처리할 겁니다. 며칠이요? 10일 날. 10일 날. 내일 처리합니다. 내일 본회의 때 처리하려고 하고요. 다만 정부가 어떤 증액안을 가져온다면 그 증액안을 살펴보고 증액 부분을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내일 처리한다라는 거는 예산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결위에 통과된 안을 기본적으로 하고 여기에 추가로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그 경호 예산. 네. 왜냐하면 여러분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 썰인데 그 12월 4일 날 대통령이 이 국회를 방문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건 뭐 썰입니다. 썰인데 한동훈이를 만나고 난 이후에 열받아가지고 모두가 나를 배신했다고 하면서 경호처한테 무장을 해라. 국회 쳐들어가자. 그것이 국회 방문하는 일정이라는 건데 뭐 말려서 못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만일을 대비해서 뭐 추가로 감액한다면 대통령실 경호 예산까지 감액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탄핵 없이 예산 없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어떤 국가의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조기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처리하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정부가 의미 있는 증액안을 갖고 온다면 약간, 왜냐하면 이제 계속 본회의가 열릴 거거든요. 3일 간격으로. 그래서 약간 뒤에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신규 예산 반영이 쉽지 않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새만금 신공항 예산도 사실 삭감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또 궁금하고. 사만금 신공항 예산은 삭감될 일이 없습니다. 삭감은 우리 권한이기 때문에 삭감은 국회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기반영된 지역 예산들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액 작업을 해왔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가 의미 있는 증액안을 가져오면 저희가 열어놓고 검토를 하지만 의미 있는 증액안을 안 가져오면 예를 들면 특할비 중심의 증액안을 가져온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받을 수가 없죠. 그 신규 예산 반영이 어렵다고 말이 나오는 것은 그 이유가 뭘까요? 기재부에서 틀어막고 있다 그렇게. 아니죠. 지금 애결위에서 통과시킨 안은 신규 증액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걸 그대로 통과시키면 신규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애결위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기존에는 12월 2일이 지나면 정부안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협상할 때 협상력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원한 대로 해달라 계속 그러면서 협상을 하니까 거꾸로 우리가 올려놓고 정부를 압박하면서 협상하려고 감액안을 올려놓고 협상을 하려고 했는데 계엄이 발생한 겁니다. 계엄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협상력을 주도를 하려고 감액안을 올려놓고 협상을 하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계엄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 계엄이 발생한 조건 하에서 이제 저도 제 지역구 지역 예산 증액 작업을 했는데 지역 예산을 원래 협상력을 주도해서 많이 반영시키려고 한 건데 지역 예산이나 우리 민주당 정책 예산을 그러나 그게 지금 계엄이 발생한 조건이고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조건에서 그게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예산은 조기 처리하는 게 맞다는 거고 다만 정부가 의미 있는 증액안 중에 정책 예산과 지역 예산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증액안을 가져오면 우리가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해보면 국회의원들이 나눠서 지역 증액 예산은 사실 힘든 상황이다.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네, 봐야죠. 왜냐면 지금 정부가 먼저 지금 이 사람들 처리하기로 끝난 거니까 상정이 된 거니까 예산안이 예.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협상의 주도력을 가지려고 했던 건데 지금 계엄이 발생한 비상시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일단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시키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 그럼 예, 정부가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안을 안 받을 수도 있나요? 안 받을 수는 없죠. 예, 이건 국회에서 정부가 원안을 냈고 우리가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준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 준예산이라는 것은 준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았을 때 쓰는 게 준예산입니다. 네, 그건 준예산이고 사실 미국은 셧다운이라고 해서 2, 3년에 한 번씩 다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막 그게 금가옥주여 가지고 셧다운 되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의회는 사실 예산 증액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많이 싸웁니다. 증액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셧다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미국은. 근데 우리는 셧다운 되면 죽는 걸로 아는데 미국은 안 죽잖아요. 근다고 해서 우리가 셧다운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기 처리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아울러서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서요. 국민의힘 여러 비판을 받고 있지만 조변수 의원을 포함해서 위원장 맡고 있는 호남 특위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실리적으로 어느 정도 전북의 현안에 도움이 된 측면도 있으나 현 상황에서 어떤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호남 특위요? 예. 호남 동행 특위 얘기하는. 예.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동행 특히 우리 호남 지역 또 우리 전북 지역 동행
특위나 그 조직과 특위위원들에 대해서는 뭐 존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중앙경찰학교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조배숙 위원장이나 저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계엄 사태는 내란 행위거든요. 내란 행위를 더 이상 옹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적인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뭐 계엄의 내란 행위이기 때문에 관계를 단절하고 끊고 뭐 그러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협력할 사람들은 협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저도 인내심과 절제력이 필요한 거고 또 그 당도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협력할 사람들은 협력해 가겠다. 그러나 지금 국면에서 중앙경찰학교를 뭐 하자 이렇게 낼 국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계엄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해 가겠다. 지금 단계는 비상하게 윤석열을 업무를 정지시키고 내란 주동자들을 체포 구금 법정에 세우는 작업을 한편으로 하면서 사실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다만 지금은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거고 내란 주동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거다. 이것이 그다음에 제2의 어떤 계엄을 무력화시키는 거다.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제다 이런 거고요.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부분은 혼란이 좀 계속 좀 장기화될 상황인데요. 오신 김에 전북 도민들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북을 대표한 정치권 대표해서 좀 국민들의 호소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도민 여러분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선포돼서 불안과 걱정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분노가 많으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일치 단결된 힘으로 계엄을 해지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제2의 계엄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엄 주동자들을 무력화시키고 법정에 세우고 윤석열을 정무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도민 여러분 국회가 똘똘 뭉쳐서 안정적으로 우리 국민 생활에 지장이 없고 또 국가가 작동되는 체계가 지장이 없도록 우리 국회의장과 힘을 합쳐서 우리 민주당이 또 범야권이 힘을 합쳐서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우리 국민들의 외교, 국방 또 뭐 치안 또 국민 경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면서도 이번 계엄을 극복하고 빨리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국회와 민주당을 믿어주시고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10분의 전라북도 국회의원들도 같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